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 분명히 건강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것 같은 그 묘한 불안감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꺼내 먹던 그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음식은 담배보다 더 강한 방식으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 역시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줄였는데 왜 몸이 계속 나빠지는 걸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집에서 보관한 음식 위주로 먹고 냉장고 속 재료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나쁜 선택보다 작고 약한 자극이 매일 쌓일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마치 아주 미세한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균열로 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뭔가 계속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속 음식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맛이나 신선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안전한 음식이라고 믿고 계속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몇 달 전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보였고 생활 습관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술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몸이 계속 이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진에서는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어떤 음식을 자주 드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많은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미리 만들어 둔 음식들, 그리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몇 가지 식품들을 매일 꾸준히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식단이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식단을 듣는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았고 그분이 매일 반복해서 먹고 있던 특정 음식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왜 그분의 몸이 서서히 변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나쁜 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 술, 담배 같은 것 아닌가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음식, 반복해서 데워 먹는 음식, 그리고 한번 가공된 후 다시 저장되는 식품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성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도 크게 변하지 않고 냄새도 괜찮고 겉보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괜찮은 음식이라고 믿고 먹게 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은 보관 과정에서 산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반복적인 온도 변화로 인해 세포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주 소량씩 반복적으로 들어올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이 젖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젠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연료가 들어가면 엔진은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미 변질되었거나 산화된 연료가 들어가면 겉으로는 돌아가더라도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마찰과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냉장고 속에서 오래 보관되거나 반복적으로 데워진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쉽게 말해 음식이 공기와 시간에 의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그것을 단순한 영양소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리해야 할 부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이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 환경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변화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바로 느껴지는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점점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환경이 특정 세포들이 더 쉽게 자라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암세포는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조용히 버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만 생깁니다. 피로가 조금 빨리 오고 회복이 조금 느려지고 이전보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몸속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특히 냉장고 속 음식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더 의심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보이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럼 가장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반찬, 특히 여러 번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만든 건데 괜찮지 않나요? 버리지 않고 아껴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정성 들여 만든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반복된 온도 변화입니다.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고 실온에 두었다가 다시 넣고 또 꺼내서 데워 먹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음식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대로지만 내부에서는 산화가 진행되고 일부 성분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기름이 포함된 반찬일수록 이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한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몸은 매일 아주 작은 염증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복이 쌓이면서 세포 환경은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매일 같은 반찬을 며칠씩 나눠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절약이고 건강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몸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냉장고 속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식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복될 때 훨씬 더 큰 영향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 예를 들어 햄, 소시지 같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간편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항상 보관해두고 자주 드십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간단한 반찬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보존 성분과 염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몸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세포에 부담을 주는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랜 시간 반복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냉장 보관된 오래된 국이나 찌개입니다. 끓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며칠 동안 나눠서 계속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가열과 보관 과정에서 음식의 성분은 조금씩 변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국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우리가 별표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음식 별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반찬, 두 번째 가공육, 세 번째 오래된 국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어지면 몸은 매일 쉬지 않고 작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서 몸속 환경은 점점 더 특정 세포들이 자라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암 위험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암만 아니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만드는 변화는 단순히 암 위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되면 혈관은 점점 유연함을 잃고 흐름이 둔해집니다. 마치 깨끗하게 흐르던 물길에 점점 찌꺼기가 쌓이면서 흐름이 느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순환의 변화는 활력과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힘과 자신감이
점점 흐릿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나이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속 환경 변화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회복이 느려지고 회복이 느려지면 염증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몸은 점점 더 불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몸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흐름은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문제를 겪었던 한 환자분이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은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매일 반복되던 식습관을 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던 반찬을 줄이고 가공육 섭취를 멈추고 며칠씩 나눠 먹던 국과 찌개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에서 먹고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낮 동안의 피로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더 지나자 얼굴빛과 자세까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속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몸의 흐름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직숙해서 그냥 먹던 음식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